그다음에 의료를 종사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겠습니다. 그럼 심폐소생술을 할 때 이때 환자 반응을 확인하고 의료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맥박과 어떤 걸 한다? 호흡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맥박과 호흡을 확인한다는 거. 이때 아까도 말했잖아요. 숨 쉬는 게 얼마 이내? 10초 이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10초 이내 맥박이 없고 호흡이 없다면 바로 심폐소생술이 들어간다는 거. 그 말이고. 그다음 이때 가슴 압박의 속도 중요하죠. 그럼 가슴 압박의 속도는 어느 정도 속도가 좋다고 했다? 분당 100에서 120, 분당 100에서 120 정도가 좋겠다. 그다음에 가슴 압박의 깊이는 성인에게 할 때는 5cm, 그리고 영아들은 4cm예요. 아셨죠? 중간에 소아는 사이 한 4, 5cm고 성인이라도 기억하세요. 성인은 5cm, 영아는 4cm. 아셨죠? 눌러주는 깊이가. 그다음에 두 번째, 가슴 압박을 중단하는 거. 왜 중단해요? 힘들어서요. 너무 힘들어서 잠깐 중단한다면 여간하면 중단하면 안 되겠지만 중단한다면 얼마까지만 된다? 10초 이내까지만 된다. 그다음에 인공호흡을 하기 전에 기도를 열어줘야 되잖아. 그럼 기도를 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머리를 기울이고 턱을 들어 올리는 거. 그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그 말이고요. 그다음에 인공호흡을 한다면 이때 환자의 코를 보기에서 물었죠. 환자의 코를 막아야 될까요? 열어야 될까요? 막아야지. 내가 아무리 입으로 공기를 불어넣었는데 코를 안 막으면 코 쪽으로 내가 불어넣은 공기가 나가니까 새어 나가니까. 그래서 환자의 코를 어떻게 한다? 막고 환자의 코를 막고 그다음에 입을 크게 벌려서 환자의 입을 완전히 덮어야 돼요. 내 입이 환자의 입을 덮어야 바깥으로 공기가 안 나가지. 그래서 덮고, 그리고 얼마 동안 불어넣는다? 1초 동안 숨을 크게 불어넣는다는 겁니다. 환자 코 막고, 나의 입으로 환자의 입을 덮고, 그 다음에 1초 동안 불어넣는다는 거. 그게 인공호흡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흉부 압박을 할 때 그 위치는 어디? 외우셨죠? 흉골 아래 2분의 1 지점에서 압박을 한다. 그리고 이때 팔꿈치가 구부러지면 안 된다. 라고 했고, 그리고 또 압박을 했을 때 한 번 눌렀다가 완전히 올라오면 해야 되겠지.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심장으로의 정맥이 돌아오는 거. 돌아오는 환류를 위해서 가슴 압박을 눌렀다가 완전히 정상 위치로 올라오면 또 눌러야 돼. 그래야지 심장 쪽으로 피가 전부 다 다시 한번 돌아오지. 그 말인 거고요. 그리고 심폐소생술할 때 아까 맥박 측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맥박을 측정하거나 또는 뇌의 문제로 뭔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뇌 상태를 좀 보고 싶어. 그럴 때는 어디에서 맥박을 짚냐면 성인이나 소아는 목 쪽, 그리고 대퇴동맥, 특히 성인은요, 목이에요. 성인은 목인데 소아 같은 경우는 목도 되고 대퇴도 되거든요. 성인도 되기는 돼. 근데 가장 성인들이 가장 많이 한 데는 경동맥이 되겠고 영아인 경우는 어디서 한다? 상완동맥에서 한다 하는 거죠. 보시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심폐소생술의 항상 마지막은 뭐였냐면 자동 심장 충격기였잖아요. 그럼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순서는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정리하세요. 먼저 전원을 켜고 패드를 붙일 거야. 그럼 이 패드는 여기 어디 오른쪽 쇄골 아래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면 왼쪽 가슴 아래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림으로 골라라 하고 물을 수 있으니까 위치 정확하게 하시고 그리고 리듬을 분석할 거야. 분석할 때는 환자 곁에서 떨어지고 그죠? 그리고 또 재세동을 한다면 환자들한테 아니 주변 사람들한테 모두 물러나라고 하고 그래서 환자 곁에서 떨어지는 순간은 분석할 때랑 그리고 재세동 충격 줄 때는 떨어진다는 거.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뇌 손상입니다. 자, 뇌를 다쳤어요. 그럼 뇌를 다쳤으면 이 사람에게서 의식 상태를 좀 봐야 되겠죠? 그럼 의식 상태를 볼 때 먼저 확인하는 방법은 환자분 눈 떠보세요. 눈 떠보세요. 그 뭐예요? 언어적 자극.
그죠?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다? 동공이잖아요. 그래서 의식 수준을 사정하고자 할 때 해야 될 확인 두 가지는 언어적 자극, 또 하나가 동공 반사. 그 두 가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뇌를 다쳤어요. 그럼 뇌를 다쳤을 때는 절대 안정이죠. 뇌를 다쳤다면 절대 안정이라는 거, 그거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절대 안정이라는 말은 머리를 움직이면 된다, 안 된다? 머리를 움직이면 안 되겠죠. 머리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그 말이고, 그러면 머리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하고요. 차이 구별하셔야 될 거는 머리는 대신에 올리셔야 돼요. 머리를 올려야 뇌 쪽의 압이 밑으로 내려가지. 머리를 올려야. 그래서 머리는 15도에서 30도 정도는 상승시키는데 머리를 좌우 움직인다든지 그런 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뜻이고, 그리고 이때 뇌압이 올라가면 여러분, 뇌압이 주로 올라간다면 여러분, 혈압이 높은 사람이에요, 낮은 사람이에요? 머리압이 올라간다는 말은 높은 사람이지. 그럼 이때 뇌 손상을 입으면 혈압은 어떻게 될까요? 혈압은 상승해. 당연히. 그럼 혈압이 올라가면 우리 몸은 원래대로 돌아가게 하고 싶어서 심장한테 어떡할까? 심장아, 혈압이 올라가니까 릴렉스해, 릴렉스, 릴렉스 시키니까 맥박은 어떻게 될까요? 맥박은 떨어질 거예요. 심장을 릴렉스 시켜야 되니까 맥박은 떨어지겠습니다. 떨어지겠습니다. 그럼 맥박이 떨어지면 우리 항상 똑같이 가는 게 있었잖아. 맥박하고 누가 똑같이 갔다? 호흡이 똑같이 갔잖아요. 그럼 이때 호흡은 어떻게 될까요? 호흡은 맥박이 떨어졌으니까 호흡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뇌압이 올라가면 혈압이 올라가긴 하는데 릴렉스 릴렉스 시켜야 되니까 맥박하고 호흡은 어떻게 된다? 떨어져요. 그래서 이 환자들은 호흡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한다? 호흡이 너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과호흡을 시키는 거거든요. 호흡을 그래서 많이 시키는 거예요. 호흡이 서호흡으로 떨어지니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 6번까지는 그냥 한번 약 이름까지는 참고로만 하더라도 머리를 움직이지 않는다. 언어적 자극과 동공의 크기를 잰다. 머리는 반드시 올려준다 하는 거 기억하고 과호흡을 하는 이유는 요거 때문이다 하는 정도는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파상풍입니다, 여러분. 파상풍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을 받는다면 이때 예방접종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어떤 사람이 될까? 심하게 오염된 상처. 그럼 지금 여러분 이때 이 사람은 오염된 상처가 있어서 예방접종을 받는다는 말은 어떤 거요? 뭔가 균이 들어갔을 것 같은 거잖아요. 이건 여러분 무슨 면역이야? 인공 수동 면역이에요. 파상풍, 항독소 이런 거를 주사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염된 상처나 심한 동상, 아까 제가 동상할 때 무슨 얘기했냐면 궤양이 생겼을 때 파상풍 접종을 하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럴 때 하는 거. 그래서 나머지는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밑에는 여러분 하셨는 모르겠다. 하셨나 모르겠다. 자, 여기에 보면 제가 내용만 적혀 있고요. 줄을 안 그어놨어요. 일부러요. 여러분이 끄으라고 비워놨는데 이게 옆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니었어. 또 잘못 외우지 마시고. 그럼 이때 쇠골이 부러졌을 때는 어떤 거랑 연결해야 된다? 오른쪽에 삼각근이죠. 쇠골이 부러졌을 때는 삼각근인 거죠. 쇠골이 부러졌다면 삼각근이다. 그럼 이때 쇠골이 부러졌을 때 삼각근이 요 그림에서 여러분이 음, 왜 잘 안 되지? 자, 여러분이 잘 보이려나요? 요거예요. 요게 삼각근 하는 모습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쇠골이 골절했을 때는 삼각근이라는 거, 그리고 대퇴부가 부러졌을 때는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은 대퇴부가 부러져서 부목 자체를 어떻게 됐다? 길게 됐잖아요. 그래서 긴 부목 하면 대퇴골절이에요. 그리고 척추골절일 때는 여러분 그래도 아셔야 되겠죠? 척추골절일 때는 바로 첫 번째 할 일은 우리가 일반인이 뭔가를 처치하면 안 돼.
그래서 처치하지 않고 구조를 요청한다. 그게 척추골절이고 그다음에 그네들 응급 전문 요원들이 오면 그다음에 이제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신부모 그리고 앙화위 그리고 딱딱한 침상 그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급보기가 없고 처치하지 않고 구조를 요청한다 있으면 우선 일단 이렇게 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그다음에 골반이 부러졌어요. 골반 골절이에요. 그럼 골반 골절일 때도 여러분 요 화면에서 보시면 요거예요. 요 그림 보시면 부목 자체를 어떻게 됐다? 전체다가 다 됐어요. 그래서 골반 골절일 때도 전신 부목입니다. 전신 부목입니다. 그럼 우리 정리해 보면 일반적으로 골절을 입었을 때 전신 부목하는 경우는 척추 골절일 때, 그리고 골반 골절일 때, 그리고 고관절일 때도 전신 부목이에요. 척추, 골반, 고관절, 골절 이럴 때 전신 부목을 한다는 거.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비골입니다. 이때 비골은 뼈를 말합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여러분 요 할아버지 봐봐. 요 할아버지 코에 뭔가 기부스처럼 뭔가 붕대를 감아놨죠. 요 붕대 요렇게 하는 모습이 콧구멍은 이렇게 숨 쉴 수 있게 노출을 시켜놓고 요 위에만 요렇게 하는 요 붕대 이름을 뭐라고 한다? 사두붕대 이렇게 말합니다. 사두붕대. 그다음에 팔꿈치가 부러졌어요. 그럼 팔꿈치가 부러졌을 때는 억지로 펴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억지로 펴려고 하거나 하지 말고 그냥 그 자세에서 부목을 구부러져 있는 상태에서 부목을 대어줘라. 그 소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개골 골절 중요하죠. 그러면 두개골 골절일 때는 머리 쪽에 부러졌으니까 피가 머리 쪽으로 올라갔을 수 있잖아요. 그럼 뭐 뇌압이 올라갔을 수 있잖아. 그럼 우리가 뇌압이 올라가면 머리 쪽을 올린다 내린다 올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개골 골절일 때는 머리와 어깨를 상승시킨다. 그 말인 거고 그다음에 하악골 하악골은 여러분 턱뼈잖아. 그럼 턱뼈가 부러졌을 때는 부목을 다른 걸 대는 게 아니라 끈 같은 걸로 해서 머리 자체를 부목으로 해서 요 그림처럼 보자기로 이렇게 머리를 싸는 것처럼요. 턱 있는 쪽으로 해서요. 보자기로 싸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머리 자체를 분목으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줄을 여러분 꺼놔 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약물 중독 환자입니다. 약물 중독 환자 한번 읽어보시고 용기를 확인하는 거. 그럼 약물 중독일 때 흡수되는 걸 막으려면 일단 구토를 시켜라. 그럼 구토를 시키는 첫 번째 방법은 물을 막 먹어주면요 구역질이 나. 물. 또 두 번째가 우유예요. 그래서 물이나 우유를 많이 마시게 하면 구역질 반사가 생기니까 구토가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아니면 손가락 넣는 거죠. 그게 바로 구역질 반사를 자극하는 거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도저히 토를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약이 있지. 그 약이 구토 유도제 이페카라는 시럽을 준다는 거. 이건 참고로만 보세요. 그리고 구토시키고, 그리고 또 위세척 같은 것도 되겠고, 그리고 위에 이미 흡수가 좀 될 것 같으면 도저히 위세적으로 안 될 것 같으면 활성탄이라는 게 쑥가루인데 먹는 쑥가루에 먹는 거 식용이에요. 그럼 이거를 넣으면 위 벽에 코팅이 입혀져서 위에 흡수되는 걸 막을 수가 있어. 그래서 구토를 시킨다든지 위세척을 한다든지 쑥가루 같은 거를 이용하는 게 약물 흡수 방법이에요. 그러나 가장 우선적으로 보통 하는 거는 뭐냐면 위세척이에요. 약물을 많이 먹었을 때는 위세척을 가장 먼저 한다. 하는 거고. 그래서 위세척할 때 그림이 있어요. 자, 이때 위세척할 때 뭘로 할까? 생리식염수. 위세척하는 약 집어넣죠. 그리고 또 빼죠. 넣고 빼고 하죠. 위세척이지. 이때 하는 게 생리식염수. 자세는 어떤 자세? 좌측 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뭔가를 잘못 먹었을 때 구토를 시킨다 그랬는데 구토를 하면 안 되는 경우에요. 왜? 기도가 막힐까 봐 또는 절대 안정인 경우 뭐 또 식도에 자극이 될까 봐 그런 경우는 구토 안 시켜요. 그래서 경련 환자, 임산부 환자, 무의식 환자,
혼수 환자, 심장 질환자, 그리고 또 강산, 강알칼리, 석유 같은 내가 토하는 과정에서 식도에 자극을 줘서 식도가 망가질 것 같은 상황, 그런 부식성 물질을 먹은 사람들한테는 구토를 안 시키겠습니다. 그 말이고. 자,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죠. 자, 일산화탄소 하면 여러분 보건에서 뭐가 떠올라? 대기 오염의 지표가 되겠고, 그리고 또 적혈구의 산소 운반 능력을 방해해서 맹독성이 있다는 거 그거 했었잖아요. 그리고 허용 농도는 대기 중에 0.01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말했죠. 그럼 이거는 일산화탄소가 번개탄, 영탄가스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에 중독됐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옮겨야 돼. 공기가 맑은 곳으로 옮긴다는 거. 그죠? 그리고 또 병원에 간다면 100% 지금 산소가 없기 때문에 100% 고압 산소를 공급을 하겠죠.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응급치료 시 일반 원칙입니다. 뭐 아시는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 그래도 제가 별표해 놓은 정도까지는 한 번 더 같이 보는 거예요. 자, 사고 현장에서는 1등급 환자를 가장 먼저 처치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었다? 호흡이 멈춘 사람, 또 심장이 멈춘 사람, 그리고 대출혈 환자, 흉부 손상 환자. 그리고 머리를 다쳤다면 의식을 봐야 되니까 이때 언어적 자극, 그리고 동공 불빛 반사. 그리고 5번에 척추를 다쳤다면 척추와 목을 고정해야 되니까 무슨 부모? 전신 부모. 그리고 장기가 튀어나왔다면 억지로 집어넣지 말고 생리식염수에 적신꺼즈나 헝겊으로 덮어준다는 거. 그리고 7번 물체가 박혔을 때는 빼지 말라는 거. 9번 중요하죠. 9번 보시면 부목을 하기 전에 상처가 있다면 부목을 하고 나서 드레싱을 하는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목을 하기 전에 상처는 일단 드레싱을 하고 그리고 10번 중요하죠. 환자를 옮기기 전에 부목을 먼저 해줘라. 그럼 문제를 물어요. 옮기기 전에 왜 부목을 먼저 하냐? 이래 말하면 복합 골절을 예방하려고. 복합 골절이라는 거는 단순히 뼈만 부러졌으면 단순 골절인데 이 부러진 뼈 조각이 근육, 신경, 혈관, 뭐 이런 피부 이런 데를 찔러서 출혈이 생기는 거. 그런 골절을 뭐라고 한다? 복합 골절이잖아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부목을 옮기기 전에 데워준다는 거.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어딘가에 절단된 사지, 손가락 이런 게 잘렸어. 그럴 때는 어떡한다? 꺼주나 소독포로 싸지. 그리고 또 플라스틱이나 비닐 주머니에 넣어서 어디에 얼음 주머니에 넣는 게 아니라 얼음을 채운 제 밑에 글자가 오타가 났죠? 얼음을 채운 용기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그 말은 얼음 채운 용기에 주머니에 따로 싸서 넣는다는 말은 얼음과 직접 닿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런 설명에 대한 말이었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복부를 다쳤어요. 자, 복부를 다쳤을 때 건 여러분 중요하죠? 그럼 복부를 다쳤을 때는 환자가 복압이 배압이 너무 올라가면 안 돼. 그래서 배압이 너무 차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자세를 한다? 반듯하게 눕히긴 했는데 무릎을 세우는 배횡와위 체위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횡와위 이렇게 말하면 어떤 거 있어요? 여자 인공도뇨 그리고 복부 검진, 그리고 회원부 열 램프, 그죠? 열 램프 이런 거 째어줄 때잖아. 그때 복부 검진할 때 왜 이 배행아이를 한다? 배가 아파 죽겠는데 그때 내가 똑바로 그냥 눕기만 하면 복압이 올라가서 진통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복부압을 낮추기 위한 가장 좋은 자세가 배횡와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출된 장기가 있다면 억지로 밀어넣지 말 것, 그리고 멸균 거즈로 덮어줄 것. 그런 게 특징이겠죠. 자, 환자 스트레처카로 운반해 보겠습니다.
스트레처 가로 운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올라갈 때, 여러분, 경사진 곳을 올라갈 때, 그냥 머릿속에 헷갈리시면 여러분, 스트레처 가로 운반하는데, 머리하고 다리하고 어느 쪽이 가냐 했을 때, 올라갈 때는 머리가 위에 있잖아. 우리가 서 있으면. 머리가 올라갈 때는 뭐가 먼저 간다? 머리가 앞. 올라갈 때는 머리가 위에 있으니까 머리가 앞이에요. 반면, 내려가거나, 내려갈 때는 아래쪽에 뭐가 있어? 내려갈 때 밑에 다리가 있지. 그래서 다리가 앞으로. 그냥 그렇게 외우세요. 안 되시면. 그래서 올라갈 때는 머리를 앞으로 해서 운반할 거고 평지를 가거나 내려갈 때는 다리가 앞으로 간다는 거. 그 말이고요. 네, 리더자 있죠. 리더자. 그럼 리더자면 여러분, 여러분이 되겠지. 여러분이 만약에 환자 이송을 한다면 그때 우리는 어디에 쓴다? 환자의 머리 쪽에 선다. 그 말이고요. 자, 이번에는 부목 사용의 원칙입니다. 자, 부목 사용의 원칙은 전체적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쭉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 밑에 쇼크 가겠습니다. 쇼크입니다. 쇼크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응급간호에서, 성인간호에서, 모성에서 전부 다 많이 언급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쇼크입니다. 자, 쇼크에는 네 가지로 한번 나눠볼까요? 자, 먼저 출혈, 화상 이런 거 입었다. 그러면 무슨 쇼크라고 한다? 저혈량성 쇼크 이렇게 말하겠고 그다음 이번에는 시험 문제에서 심근경색증을 얘기할 거야. 심근경색증으로 인해서 쇼크가 나타났다. 이런 말하면 심장이 쥐어짜는 힘이 심장의 기능이 문제가 돼서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심장 네가 원인인 거죠. 그래서 그런 쇼크를 뭐라고 한다? 심장성 쇼크 또는 시민성 쇼크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심근경색증 하고 예를 들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급성 알레르기라는 말을 할 거예요. 알레르기 이런 말하면 무슨 쇼크다? 아나필락시스죠. 그거를 급성 중증 과민증이라고도 하는 아나필락시스예요. 그럼 이 아나필락시스는 응급간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잖아요. 그럼 이 아나필락시스는 다음 줄에 보면 급성 알레르기 반응이다. 맞는 말. 그리고 아나필락시스는 알레르기라는 게 뭔데요? 알레르기는 내 몸에 맞지 않는 뭔가가 들어왔을 때 알아채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 알아채는 게 좋아 싫어? 좋죠. 알려주는 거니까 나한테. 그런데 조금만 적당히 알려줘서 두드러기 나는 정도로만 알려줘도 되는데 아나필락시스는 너무 많이 오버했어. 그래서 내가 오히려 사람 주인님 몸이 죽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아나필락시스는 정상적인 게 아니라 비정상적으로까지 알려주는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이다. 그 소리가 되겠고, 그리고 이 아나필락시스가 일어나면 가장 걱정은 뭐냐면요. 기도 유지야. 시험 문제 나왔죠? 기도 유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아나필락시스 응급 약물이 뭐다? 에피네프린이다 하는 거. 그래서 비아나 정맥으로 투여하겠습니다. 아나필락시스라고 합니다. 주로 벌이나 땅콩이나 페니실린 같은 거고 그럼 그런 거를 막으려면 항생제 과민 반응 피내 주사를 하겠고 그리고 네 번째는 신경성 쇼크라는 게 있어요. 자, 신경성 쇼크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 거냐면 척추를 다쳤다? 척추 이런 말 나오거나 혈관 이런 말 나오면 신경성 쇼크 하세요. 혈관이 수축, 이완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혈관이 수축, 이완이 안 된 혈관 척추 이런 말 들어가면 신경성 쇼크, 알레르기 들어가면 아나필락시스, 심근경색증, 시민성 심장성 쇼크, 출혈, 화상 하면 저혈량성 쇼크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럼 이때 쇼크가 나타나면 네 개의 쇼크가 모두가 증상이 똑같이 나타날 거야. 그럼 먼저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뭐부터 말하라? 바이탈 사인부터 얘기하자 그랬죠. 그럼 혈압은 어떻게 된다? 떨어지겠고 그다음에 호흡은 어떻게 된다? 빨라지겠고 근데 이때 호흡이 빨라지는 거는 얕으면서 빨라지겠고 그러면 호흡하고 누구는 똑같이 가요? 맥박이죠. 맥박도 빨라질 거야. 근데 맥박이 약하면서 빨라지겠고 체온은 어떻게 된다? 떨어지겠고 그럼 체온이 떨어지니까 피부는 어떨까요? 차갑고 축축하겠고 그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참.
피부는 차갑고 축축하고 그리고 창백하고 더 심해지면 청색증까지 나타나겠고 그리고 소변의 양은 피를 잃었고 수분을 잃었으니까 혈압이 떨어졌으니까 頻尿가 나타나겠고 여기까지만 기억해도 돼. 근데 또 하나 더 한다면 문제집에서 예전에 중심정맥압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건 여러분 뭐냐면 심장으로 돌아오는 피, 심장으로 피가 돌아오는 피, 그거의 압력이에요. 그럼 이때 심장으로 돌아오는 피가 많으면 중심정맥압이 높을 거고 심장으로 돌아오는 피가 적으면 이 압이 낮을 건데 쇼크가 일어났다는 말은 심장으로 피가 안 모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심정맥압이 하강이란 소리입니다. 요거까진 기억을 못 하더라도 바이탈 사인 그리고 피부 그리고 또 소변, 頻尿가 나타난다는 거. 그죠? 요 정도까지는 기억을 하십시오. 그럼 이때 쇼크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도 유지가 되겠죠. 쇼크하면 기도 유지니까 기도 유지가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또 두 번째 중요한 게 뭘까요? 체위겠죠. 그럼 이 체위는 하지를 올려주고 골반을 올려주는 트렌델렌 부르크 체위를 취해주는 거 하는 게 쇼크 때 기도 유지, 두 번째 체위.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체온이 떨어진다면서요. 체온이 떨어지니까 따뜻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4번 직접적으로 히트를 틀어주거나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 그럼 어떻게 따뜻하게 해요? 담요 등을 덮어서 따뜻하게만 하라. 그리고 수분을 좀 주겠습니다. 주로 의식이 없을 거니까 IV로요. 그럼 이때 수분을 줄 때 IV로 준다면 좀 빨리 줄까 천천히 준다? 조금 빨리 줄게요. 왜? 지금 수분이 빠져나가서 혈압이 떨어졌으니까 수분을 많이 주면 BP를 올리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정맥 주입의 속도를 조금은 빠르게 주겠다는 거. 그런 게 쇼크 때 치료, 그 처치 간호가 되겠습니다. 쇼크는 쇼크의 종류, 그리고 쇼크의 증상, 쇼크 시 간호하는 거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